저에게는 고속버스입니다. 제목은 고속버스예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고속버스 안에서만 일어나는 얘기고요. 장소를 한정 지으셨네요. 예. 주인공이 이제 남자인데 이 남자는 30대 중반 정도 되고 이름은 성식입니다. 부인 몰래 출장 핑계를 대고 왔건만 애인은 반나절이나 연락두절. 주인공 성식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가는 고속버스에 올라탔다. 앞으로 4시간 휴게소 한번 들리지 않는 직행이다. 그때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그의 곁으로 다가온 한 남자. 늦은 시각이라 빈 좌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성식의 옆자리에 앉는 것이 아닌가. 옆에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남자는 그야말로 아나무인. 애인에게 바람맞은 것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던 성식.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음악 좀 줄이세요. 다 들립니다. 그랬나요? 가방도 좀. 어이구, 미안합니다. 고분고분 성식의 요구를 들어주는 남자. 자리를 옮길 거예요? 성식은 이왕이면 자리까지 옮겨달라고 부탁해보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제가 자리를 옮기죠. 웬만하면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죠, 성식 씨. 남자는 성식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왜? 놀라셨나요? 내가 누구냐? 그 전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한 여자는 남자의 아내였고 다른 여자는 남자의 애인이었습니다. 사실 두 여자는 서로의 존재를 눈치채고는 있었습니다. 남자만 바보같이 몰랐겠지만 어느 날 두 여자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 남자는 내 거다. 소유욕 혹은 질투심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둘 중 하나는 사라져야겠죠.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직감적으로 자신의 이야기임을 눈치챈 성식. 불현듯 연락이 끊긴 애인이 떠올랐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애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다. 이래봤자 당신만 불리해. 돌변한 남자에게선 살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남자는 말을 이어갔다. 난 원래 유머와 위트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좀 굴려주고 싶어졌거든요. 남자는 뭐라고? 살인을 의뢰받은 해결사였다. 일단 당신의 아내가 의뢰를 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아내의 의뢰를 받은 살인자가 애인을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애인은 더 큰 금액을 준다며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보니 해결사는 흔들리죠. 결국 해결사는 처음 자신에게 의뢰한 아내를 죽이게 됩니다. 물론 반대로 애인이 처음 의뢰를 했다면 죽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 그녀들의 입장에서 남자는 살인 의뢰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얘기를 돌리면 재의뢰를 하면 당연히 그 의뢰했던 사람을 다시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식 아내든 애인이든 간에 재의뢰를 하면 무조건 성식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식이가 애초에 의뢰를 한 걸로 오해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해결사가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해요. 내가 그 해결사입니다. 내가 당신을 왜 찾아왔는지, 누가 나에게 의뢰를 했는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힌트를 드리자면 내게는 죽인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이 있습니다. 증거물이 있다면 가방에 누군가의 시체라도 들어있다는 건가?
남자는 살인을 의뢰한 사람을 맞추지 못하면 성식을 죽일 거라고 위협했다. 돈 때문에 결혼한 아내, 매력적인 애인. 도대체 누가 의뢰를 한 걸까? 성식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절대 달아날 수 없는 달리는 버스 안. 그의 옆자리에는 살인자가 앉아있다. 그 자체로도 성식은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무슨 벌레라도 씹으셨나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는 것뿐이다. 그때 뭔가 낌새를 눈치챈 듯 한 남자가 돌아보는데 뭡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그 틈을 놓칠 해결사가 아니었다. 남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성식의 머릿속을 스친 생각 하나. 기회는 지금뿐이다. 가방 안에 분명 증거가 있을 것이다. 성식은 남자가 돌아오기 전까지 가방을 뒤져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다. 드디어 검은 봉지가 속을 드러냈다.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지 않은 손가락. 이 손가락의 주인을 생각해내야 한다. 화려한 치장을 즐기는 애인. 그녀의 손톱은 언제나 매혹적인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내는 그녀와는 반대의 여자였다. 그래서 이거는 아내의 손가락이다라고 탁 추측을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의뢰를 애인이 했고 아내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살인자가 오기 전에 그 증거물을 다시 가방에 넣어가지고 막 안 열었다는 듯이 해놔야 되니까 부랴부랴 막 묶어서 하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중고도 다 봤으니까 이제 한번 답을 맞춰볼까요? 아내는 매니큐어를 칠하지 않았어. 내가 버릴까봐 나와 아내를 죽여달라고 그녀가 의뢰한 거야. 질질 끌지 말고 어서 죽여. 오해하지 말아요. 난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죽일 생각이 없다고? 이건 또 무슨 꿍꿍이란 말인가? 게다가 남자가 내민 사진에는 아내가 아닌 애인이 처참하게 죽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또 다른 사진은 아내가 죽어 있었다. 남자는 두 여자 모두를 살해한 것이다. 처음 의뢰한 건 당신의 아내였습니다. 아내의 의뢰를 받고 애인을 죽이러 갔던 해결사.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데 애인은 웃돈을 주겠다며 오히려 성식의 아내를 죽여달라는 게 아닌가. 제발 살려주세요. 재미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 남자. 우선 아내에게 의뢰받은 대로 애인을 처리했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아내를 찾아갔다. 그 과정에서 성식의 아내가 엄청난 부자란 사실을 알게 된 남자. 아내가 죽으면 그 돈은 성식의 차지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아내마저 살해한 것이다. 모든 이야기를 끝내자 남자는 그제야 자신의 진짜 속셈을 드러냈다. 이제부터 아내의 모든 재산은 당신의 소유가 됩니다. 아내와 애인의 시체는 제가 다 잘 알아서 처리했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줬으니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추적이 불가능한 계좌번호입니다. 성식의 의사는 중요치 않았다. 남자의 목적은 오로지 그가 아내로부터 물려받을 막대한 유산이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성의껏 입금하라는 남자. 금액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오늘처럼 성식이 앞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제 각인되셨나요? 그리고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내와 애인 그리고 돈까지도 모두 잃은 성식. 성식의 머릿속엔 두 여자의 사진, 해결사의 살기 넘치는 눈빛,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다. 기억하세요.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도 충분히 공포스러울 수 있음을.
일단 좁은 공간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네요. 네.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밀폐된 공간 안에서 뭔가 심리 게임을 한다는 게 마치 무슨 히치콕풍의 서스펜스물 같은 느낌을 주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호러라기보다는 서스펜스 스릴러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 공간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절한 선택과 이게 아주 이제 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인물의 관계들, 그리고 소위 이제 킬러의 입장이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계속 이 피동적인 남자의 입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조금씩 의심이 생기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인물의 관계나 인물의 입장들이 조금 더 섬세하게 좀 다뤄진다 그러면 히치콕 영화의 한 편 같은 느낌으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